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일단은 두산에비티 주가가 오늘 8% 급락 나오고요. 거래량은 실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360만 주 매도 나왔고 연기금 투신 모두 쌍끌이 매도 나왔기 때문에 끝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 질문들이 많아서 긴급으로 영상 체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들의 맞아요. 이런 매도가 이어졌고요. 개인만 받은 형국이죠. 근데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오늘 상승에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된 거죠. 자, 결국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하락 요 부분에서 사실 코스피 지수의 주가 하락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주가의 조정이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뉴스케일 파워사의 이 큰 폭에 대한 조정과 그리고 낙폭과대주도 최근에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엔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이런 대형주들 기타 이제 다른 대형주들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는 수급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빼는 절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이 몰려들어 과정에서 결국은 얘에 대한 힘을 빼는 역할을 해서 실제로 지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폭을 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하방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시키는 형국이 발생됐죠. 자, 우리가 이 호가를 보게 되면 실제로 62,600원, 62,500원 지금 NXT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위로 가격을 부르기 싫다. 자, 장중에도 이런 현상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 만일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되는구나. 시장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호가를 낮춰서 그들처럼 낮게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와서 나갔다 행동이 아니고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릴 때 항상 고봉의 신호를 등장시켰던 적이 많았고 외국인들이 탈출했을 때는 저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중요한 건 지수를 끌어당기고 내리는 역할에 에너빌리티의 역할도 충분히 지금 오늘 이 8%짜리 주가 조정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볼 텐데, 자, 저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7시간 전에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렸는데 당일 타짜들의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영상을 풀어드렸는데 조금 더 시장이 큰 폭에 밀리면서 제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줬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분위기는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 요런 쪽이 조금 움직일 거니까 재미없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러프하게 가지신다고 한다면 두사비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시장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아니다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시장은요. 이런 자,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APR 화장품 관련주로 돈이 몰리는가? 그리고 또 좀 더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볼까? 오늘 이쪽은 좀 강하지 않네요. 어느 쪽을 시장에서 움직인다, 아닌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예측하면서도 대응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역시나 코스피 1,500억, 코스닥 300억. 결국 시장을 위로 보내지 않겠다는 외국인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시장을 위로 보내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분명 들어올리는 절차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자, 케어젠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54,300원에서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케어젠이라는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에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여기까지 뭉개버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25%까지 주가를 급등시키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한 5% 정도 됐을 때
케어젠 분명 이쪽으로도 돈이 몰려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위치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지수를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역할에 분명히 한 폭을 담당하고요. 최근에 그래도 명실상부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외국인들은 이 절차를 썼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보시게 되면 D&D 파마텍 케어젠 모두 비반 치료 관련주 아니냐 이렇게 해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케어젠 먹는 GLP 펩타이드 요 부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전에도 다시 한번 더 케어젠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우리 뭐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낙폭과대주로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렸죠. 결국 뭡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케어젠, 엔캠,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거래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하는 채널인데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케어젠의 주가 신고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 전부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이제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됐어요. 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바로 어떤 걸 말씀드렸죠? 바로 맞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이 뭔가 맞아요. 모멘텀이 나온다. 자, 단독 60조 잠수함 판다. 캐나다 대통령 특사단 급파했다라는 이슈 딱 떴을 때도 자,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 오늘은 주가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시장은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딱 시장 조정받을 때는 꼭 악재를 동반하면서도 시장은 과하게 움직인다. 그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있었던 부분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호가를 아래로 부르지 않냐. 63,000원. 그러면 이 밑을 한번 또 깨겠다는 시장의 의지일 것이다. 그죠? 다시 한번 더 계속 크로스 체킹 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요. 62,000원을 또 깨겠다는 호가를 밑으로 받겠다는 시장의 의지이다.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중대형주를 보유할 때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하방으로 밑으로 받으려는 수급들이 등장하는 구간대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빠지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이게 어이없이 개별적인 이슈로 빠지는 건가? 아니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오를 수 있는 대체 업종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2차 전지 반등의 엔캠이라는 종목도 건드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슬쩍슬쩍 건드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제가 BHI라는 종목도요. 오늘 한 14% 오를 때 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도 오늘 진행했었죠. BH. 자,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께? BH 당일 반도체의 확산에서 IT 쪽, 휴대폰 쪽 오전 9시 37분에 보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게 12%까지 올랐다 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슬슬 휴대폰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라이브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드리면서 자, 우리 시장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수급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낙폭과대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쪽에 힘을 빼버리는 이런 역할을 주는지 이것까지도 크로스 체킹하면서 우리는 그들 시장의 참여자들 큰 돈을 움직이는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주가가 위로 가면 어떤 전략을 구사했어요 어제? 바로 태용이라는 종목, 그죠? 태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일단, 맞아요. 밑으로 주식을 사들여 가려고 하는 심리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분들 지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만 빠진 건 아니라고요. 시장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이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태용 일전에 두산에너빌리티 SMR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지 않았냐. 36,400원.
지금 오늘 이게 빠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잘 봐요. 어제 이 채널에서 제가 공부하는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태용이라는 종목이 어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8%인데 상한가 갔어요. 근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11% 빠졌어요.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시장은 항상 예측을 하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 수급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변덕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오르는 종목을 털리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보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장중에도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무슨 거? 맞아요. 바로 이런 주가의 조정이 생길 걸 알고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이 조금 더 과했고 그 부분에서 두산해비트를 끌어내리는 수급들의 의지가 바로 호가 이 부분에서 반영됐던 부분이다. 결국은 뭐냐면 자 62,500원까지 끌어내린다. 지금도 보세요. 62,000원 여기 딱 대고 있잖아요. 위로는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우린 과정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뭐 이런 BHI, 케어젠 이런 걸 거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이제 화요일 이제 여러분들 벌써 끝났어 하지 마시고 항상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 시장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한 영역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인식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혹시나 손실권에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샀는데 2% 정도 손실 났어요. 3% 정도 손실 났어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내일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두산해비트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대안이 내일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는 채널 주식타자 안교수의 경제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요.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네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타짜들의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요 부분 보시게 되면 링크 주소도 하나 있어요. 공부하는 채널인데 다만 여러분들 모두를 승인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회수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확히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의 문의사항에 여러분들 지금 두산해비트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한 글자 남겨놓으시고요. 여기 여러분들 연락처 010 이거 쓰지 마시고요. 010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010 땡땡땡땡 여러분들이 연락처 적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꼭 보내드릴 거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대기해 놓으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과도한 낙폭은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쓴 외국인들 기관들의 절차라는 거고요. 그들의 전략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맞습니다. 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나가고 이런 절차에서 뭘 반복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런 애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쭉쭉 끌어올린 거라고요. 근데 오늘은 얘네들까지 다 이제 패대기 쳐버리니까 결국 시장은 하락에서 마무리된 거죠. 자,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아이고, 오늘 탐방 다녀왔는데 긴급히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